자, 지연우님께서 좀 창피한 얘기인데 내년에 합격할 수 있게 계획 짜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밤에 잠을 늦게 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강의 듣는데 집중 못하고 핸드폰을 하거나 졸기도 해서 독서실 다니면서 해야 하나 걱정 중이에요.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집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.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공부 많이 합니다. 뭐 요즘에 유튜브로 보시면은 뭐 스터디 위드미나 그런 거 보시면은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집에서도 많이 하시죠. 집에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일단 비용이 안 들고 침대에 누워서 푹 쉬거나 그리고 이동거리 같은 거 별로 시간이 이렇게 막 들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공부하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독서실 같은 경우는 비용을 부담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사실 도서관은 잘 하진 않지만 코로나가 어떤 존재하에 한번 적어볼게요. 독서실 같은 경우는 장점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잖아요. 그 다음에 뭐 백색 소음기. 요즘은 프리미엄 독서실이나 그런 독서실 같은 경우는 좀 밝아서 좋은데 아직까지 좀 어두운 독서실도 많죠. 그리고 독서실은 참 애매한 게 컴플레인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거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통 막 포스트잇으로 막 붙여놓고 막 뭐뭐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식으로 붙여놓잖아요. 그래서 독서실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아마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을 수는 있어요. 어떤 수험생분들에게는요. 근데 독서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어두운 독서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. 그럼 너무 어두우면 눈이 아프거나 정말 청소를 깨끗이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. 자,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점이 아무래도 무료인데도 많고 그리고 다 같이 공부하니까 뭐 다양한 수험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죠. 근데 단점은 무료이다 보니까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거나 아니면 백색 소음기를 안 틀어가지고 막 책장 넘기는 소리, 발 끄는 소리, 코 푸는 소리 모든 게 다 들릴 수가 있죠. 그리고 뭐 사물함 같은 것도 신청해야 되고 또 와이파이 문제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죠. 이거는 본인 맞는 취향에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독서실, 도서관 뭐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관련 독서실에서 요즘에 이제 시간 관리를 해드리죠. 교시제로 시간 관리. 그런데 교육청 법에 의해서 학습 관리는 불법입니다. 학습 관리가 불법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테스트 같은 거 못 보고요. 그리고 뭐 수험 상담 안 되고요. 뭐 학습 상담 다 안 되죠. 제가 이전에 깜지 독서실이라고 관련 독서실 운영했고 지금 08스플레이스 단위자습반 운영을 둘 다 해봤는데요.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. 관련 독서실은 시간 관리는 가능합니다. 교시제로. 시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수험생분들은 이제 공부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어요. 근데 단점으로는 학습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. 테스트를 보거나 수험 상담을 하거나 학습 상담을 하거나 모의고사 이런 건 다 불법이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08스플레이스처럼 강제 자습반도 있죠. 이거는 이제 학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가능하고 학습 관리도 가능합니다. 테스트, 수험 상담, 학습 상담 다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은 것 같아요. 각각 수험생분들이 본인에 맞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적으신 것처럼 만약에 밤에 잠을 늦게 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강의 듣는데 집중 못하고 핸드폰을 하거나 그래서 뭐 관리형 독서실이나 강제 자습반에서는 아예 핸드폰을 걷어버리죠. 핸드폰 아예 못하게 해요. 톡이니 유튜브니 보다 보면은 끝도 없거든요. 그 다음에 졸려서 졸기도 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진도도 계획대로 나가지 못하고 역시 집에서 하지 말고 독서실 다니면서 해야 하나 걱정 중이에요. 만약 지연우님께서 본인이 부족한 게 있으면은 한번 잘 생각을 해봐가지고 본인에게 잘 맞는 장소에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가장 큰 이유는요, 모든 시행착오를 다 합니다. 공부하시면서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할 거예요. 그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합니다. 저는 시간도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합격생들을 보면요, 합격생분들은 시간 관리를 상당히 철저하게 합니다. 하루 일과가 단순하면 좋아요. 단순한 하루 일과 뭐 이런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. 어떤 날은 뭐 본인의 그래서 뭐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계획이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특정 과목이 밀려요.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은 계속 공부하는데요. 본인이 안 좋아하는 과목, 하기 싫어하는 과목은 계속 밀립니다. 그리고 그 과목이 밀려서 떨어져요.
그리고 하루 일과는 단순한 게 좋아요. 규칙적인 게 좋다는 거죠.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루라는 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는 수험생분들마다 다 다릅니다. 누군가는 하루에 수험 공부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오래 앉아있기는 한데 수험 공부 시간이 뭐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6시간도 안 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. 우리가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다르거든요. 그런데 시간 확보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그만큼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고 해독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. 그럼 해독을 많이 한다는 거는 나중에 빠르게 성적 향상이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수험 기간을 줄이고 합격을 빨리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계속 공부를 안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잖아요. 나중에 가면은 잘 활용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. 아, 이전에 좀 공부 좀 열심히 했을걸.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수험에서 잘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. 수험 기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결국은 시간도 돈이에요. 비용이 배로 든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시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시간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약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